1492년 2월 피렌체의 광장 한복판에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묶여 있습니다. 그녀의 손목은 굵은 밧줄로 단단히 결박되어 있고 머리카락은 모두 깎여나가 창백한 두피만이 차가운 겨울 공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름은 루크리치아, 23살. 그녀의 죄목은 무엇일까요? 간통. 하지만 여기에는 목격자도 증거도 재판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의 남편이 더 부유한 신부를 원했고 그래서 그녀를 고발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광장은 마치 축제와도 같습니다. 상인들은 장사를 멈추고 아이들은 앞다투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여자들은 침묵 속에 서 있지만 그 침묵은 동조의 침묵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침묵입니다. 사제가 성경 구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험 있습니다. 마치 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순간 첫 번째 썩은 채소가 날아옵니다. 루크리치아의 얼굴에 부딪힙니다. 두 번째는 돌입니다. 아이의 손에서 던져진 작지만 날카로운 돌. 그녀의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흐릅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즐거운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물 속으로 던져지는 여자들, 코가 잘려나가는 여자들, 입에 쇠로 된 재갈이 물려지는 여자들, 어둠 속 물에 잠기는 우리 안의 여자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여자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왜 여자들에 대한 고발은 죽음보다 더한 처벌을 불러왔을까요? 답은 재산, 혈통에 대한 불안, 그리고 가부장제의 질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메소포타미아의 강에서 시작해서 로마의 광장을, 비잔티움과 유럽의 거리를, 이슬람 지역을, 남아시아를, 중국을, 게르만 땅을 거쳐 현대의 메아리까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광장의 함성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가의 새벽 찬송가로 녹아듭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가부장제 사회들은 하나의 공통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혈통의 순수성, 재산의 상속, 사회적 위계 질서, 이 모든 것은 여성의 몸을 통제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몸은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재산이었고 가문의 재산이었으며 남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성적 행동은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권의 문제였고 정치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역사적 증거들은 다양한 곳에서 옵니다. 함무라비 법전, 아우구스투스의 율리우스법, 교회법, 관습법 법정, 파트와와 이슬람 법학 의견서들, 왕실 칙령들, 물론 시간과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패턴이 존재합니다. 처벌의 유형을 분류해보면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심판, 물이나 불로 신이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체 훼손,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팔다리를 절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개적 굴욕, 거리를 돌며 행진시키고 쇠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넷째, 느린 죽음, 물에 잠기는 우리에 갇히거나 산채로 매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죽음보다 더한 삶의 처벌, 강제 매춘이나 신전 노예제입니다. 이 모든 처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벌은 조용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경거리였고 공연이었으며 교육이었습니다. 관객은 단순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참여자였습니다. 여성들도 아이들도 모두가 이 공포의 극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성별 간의 비대칭입니다. 남성이 간통을 저지르면 대부분의 경우 벌금을 내거나 추방당했습니다. 여성이 간통을 저지르면 그녀의 몸은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공학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때로는 2인칭 시점으로 당신은 함성을 듣습니다라는 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그 순간 속으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3인칭 역사, 서술자의 관점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거리를 두고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모든 처벌을 실행한 것은 아닙니다. 전통 안에도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반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서로 기록된 패턴들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봅시다. 사제들이 엔키 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새벽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물은 차갑고 빠릅니다. 함무라비 법전 제132조는 명확합니다. 만약 남자의 아내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한 손가락질이 있으나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것이 포착되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녀의 남편을 위해 강에 뛰어들어야 한다.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이 판단할 것입니다. 여자는 벌거벗겨집니다. 부적도 부도 모두 제거됩니다. 신의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녀의 손은 등 뒤로 묶입니다. 때로는 발목에 돌을 매답니다.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중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내기를 합니다. 저 여자가 살아남을까? 아니, 가라앉을 거야.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민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릴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제들은 이 신성한 극장을 연출합니다. 절차는 엄격합니다. 먼저 정식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남편이나 남편의 가족이 고발자입니다. 그 다음 정화의식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리고 신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결박입니다. 밧줄은 피부에 파고듭니다. 너무 느슨하면 안 됩니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사제가 엔키에게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강물 속으로 던져집니다. 거칠게, 폭력적으로, 물리학은 냉혹합니다. 인간의 몸은 자연적으로 물에 뜹니다. 하지만 손이 묶이고 발의 무게가 매달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강의 흐름은 빠릅니다. 물은 코와 입으로 들어옵니다. 당신은 숨을 참으려 합니다. 하지만 공황이 옵니다. 몸은 본능적으로 숨을 쉬려 합니다. 물이 폐로 들어옵니다. 산소 결핍은 2분 안에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뇌 손상은 4분 안에 시작됩니다. 죽음은 6분 안에 찾아옵니다. 생존은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는다면 그것이 무죄의 증거입니다. 신이 그녀를 지켰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여자가 물 밖으로 나오면 그녀의 재산은 이미 몰수되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더러운 존재로 봅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낙인을 받습니다. 사회적 죽음은 육체적 생존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여자는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3일을 기다립니다. 시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강 하류에서 부풀어 오른 시신이 발견됩니다. 매장의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이 그녀를 유죄로 판단했으니까요. 시신은 공개적으로 전시됩니다. 경고로서 이것이 바로 간통녀의 끝이다. 점토판에 새겨진 한 여자의 목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내 딸들에게 전해주세요. 침묵하라고. 결코 미소 짓지 말라고. 결코 다른 남자와 말하지 말라고. 나는 단지 시장에서 남자와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말입니다. 강이 그녀를 집어삼키기 전에 강물 심판의 논리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인들도 사용했고 히타이트인들도 사용했습니다. 수천 년 후 유럽에서도 마녀 재판이라는 형태로 부활합니다. 왜 이 방식이 그토록 매력적이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책임을 신에게 떠넘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를 죽인 것이 아니다.
강이 신이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강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강은 단지 흐를 뿐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시신을 바다로 운반할 뿐입니다. 청동 칼날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로마는 강을 육체에 대한 표시로 대체했습니다. 로마의 법은 정교했습니다. 가부장 파테르 파밀리아스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기원전 18년 아우구스투스는 율리우스 간통법을 제정합니다. 이 법은 간통에 대한 치사형 또는 경미한 처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선호된 것은 신체 훼손이었습니다. 억제력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여자는 경고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코가 잘린 여자는 평생 경고판입니다. 포럼, 로마의 공공광장, 고발이 이루어집니다. 증거는 때로는 있습니다. 때로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판결이 내려집니다. 코절제술, 리노토미, 때로는 입술도 귀도 함께 제거됩니다. ADVLTRA, 간통녀라는 낙인이 이마에 뜨거운 쇠로 새겨집니다. 그리고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승리의 행진이 아닙니다. 여자는 당나귀에 거꾸로 태워집니다. 얼굴은 당나귀의 꼬리를 향하고 등은 앞을 향합니다. 목에는 팻말이 걸립니다. 이 여자는 간통녀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썩은 과일을 던집니다. 의학적 현실은 끔찍합니다. 코를 자르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출혈에 위험이 있습니다. 비강동맥들이 절단되면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대의 감염은 거의 확실합니다. 뼈가 노출되면 골수염이 발생합니다. 뺨이 잘리면 먹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음식이 상처로 새어나옵니다. 눈꺼풀이 제거되면 눈은 건조해지고 궤양이 생깁니다. 결국 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 결과만이 아닙니다. 문화적 잔혹함도 있습니다. 풍자 작가들 유베날리스와 마르티알리스는 이런 여자들을 조롱하는 시를 씁니다. 그들의 시는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웃습니다. 폼페이의 벽에는 낙서가 새겨집니다. 이름들, 그림들. 마르쿠스의 아내는 창녀다. 클라우디아는 모든 남자와 잔다. 치욕은 공공공간에 새겨집니다. 영원히. 물론 계급에 따라 차이는 있었습니다. 귀족 여성들은 조용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독이 든 포도주, 따뜻한 목욕탕에서의 정맥 절개. 하지만 이것도 자발적이지 않았습니다. 강요된 고백, 재산 양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사적인 자비도 여전히 남성의 명예를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코가 잘린 여자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런 여자를 원하겠습니까? 일자리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생존하려 해도 훼손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피합니다. 아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여자를 상상해 봅시다. 이것은 여러 사례를 종합한 것입니다. 그녀는 귀족 여성입니다. 그녀의 집 도무스를 지나갑니다. 거꾸로 당나귀에 탄 채로 이웃들은 창문 뒤에 숨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는 던집니다. 그녀의 하인들도 돌을 집어듭니다. 던지지 않으면 그들도 공모자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아이들은 집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지만 소리는 듣습니다. 조롱의 함성을, 조소를.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 극장은 더욱 극심해집니다. 비잔티움으로 가봅시다. 비잔티움 제국은 로마의 후계자였지만 그들은 처벌의 예술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치욕의 퍼레이드는 더 이상 단순히 거리를 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완벽하게 연출된 의례였습니다. 완전한 나체,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옷은 정체성입니다. 보호입니다. 사회적 지위입니다. 모든 것이 벗겨집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몸에 타르가 칠해집니다. 검고 끈적이고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 위에 배설물이 발라집니다. 인간의 것, 동물의 것,
상관없습니다. 더러울수록 좋습니다. 가시관이 씌워집니다. 예수의 순환을 패러디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제재입니다. 당나귀 위에 거꾸로 묶입니다. 손은 발에 묶입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떨어지려 하면 밧줄이 조여집니다. 고통이 옵니다. 퍼레이드는 새벽에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도시의 모든 주요 거리를 지나갑니다. 계획된 경로가 있습니다. 시장, 교회, 부유한 지구, 가난한 지구, 모든 사람이 보아야 합니다. 멈추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미리 정해진 곳들, 그곳에서 전령이 나와 죄목을 읽습니다. 이 여자는 신성한 결혼의 서약을 깨뜨렸다. 이 여자는 남편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 여자는 자식들의 혈통의 의혹을 가져왔다. 이 여자는 신의 법을 어겼다. 매번 같은 말들, 반복되는 후렴구,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딸랑이가 흔들립니다. 불협 화음의 파이프가 연주됩니다. 조롱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창녀, 더러운 년, 지옥에나 가라. 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른들이 가르쳐준 노래를. 간통녀는 악마의 신부, 그녀의 자리는 불구덩이, 리듬에 맞춰 돌을 던집니다. 하지만 퍼레이드 후의 운명이 진짜 쳐버립니다. 많은 여자들이 국립 매음굴로 보내집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벌입니다.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매춘부는 직업입니다. 끔찍한 직업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통제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벌로서의 매음굴은 다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손님은 국가의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동전 몇 립,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가지 않습니다. 표시가 새겨집니다. 얼굴에, 손에 문신이 새겨집니다. 도망칠 수 없도록, 영원히 표시되도록. 행정적 논리는 냉소적입니다.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처벌, 여자의 고통이 국가 금고를 채웁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처벌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올립니다. 물론 종교적 예외는 있습니다. 성일에는 쉽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을 모독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루를 상상해 봅시다. 30명에서 50명의 손님, 각각 몇 분씩 부상이 쌓입니다. 감염이 시작됩니다. 임신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도 노예가 됩니다. 대물림되는 저주입니다. 5년 생존율은 낮습니다. 대부분은 그 전에 죽습니다. 질병으로, 폭력으로, 절망으로. 이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말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름을 가지지 못합니다. 당신은 번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물건입니다. 사용되고 소모되고 버려질 물건입니다. 순간의 고통에서 지속적인 정체성 말소로의 전환, 이것이 비잔티움의 천재적인 잔혹함이었습니다. 대성당 광장에 종이 울립니다. 교회의 도구들이 이제 무대 중앙으로 나옵니다. 중세 유럽은 처벌의 기술에서 다시 한번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비잔티움에서 배웠고 로마에서 배웠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독창성을 추가했습니다. 더킹 스툴 또는 쿠킹 스툴, 이것은 단순해 보입니다. 의자가 레버 끝에 달려 있습니다. 여자가 의자에 앉습니다. 묶입니다. 레버가 작동하고 의자는 물 속으로 잠깁니다. 잠깐,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물은 차갑습니다. 겨울이면 얼음장입니다. 첫 번째, 잠수, 충격이 옵니다. 몸은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마시려 합니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옵니다. 폐가 타는 듯합니다. 올라옵니다. 기침을 합니다. 물을 토합니다. 숨을 쉬려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내려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군중은 즐깁니다. 맥주를 파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사의 기회입니다. 아이들은 앞줄에 배치됩니다. 시민교육입니다. 저것 봐라. 저게 바로 나쁜 여자의 끝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교훈으로서 머리를 깎는 것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머리카락은 여성성의 상징입니다.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모두 잘라냅니다. 두피까지 밀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타르를 붓습니다. 두피에 직접 화상을 입습니다. 물집이 생깁니다. 그 위에 깃털을 뿌립니다. 제거할 수 없는 가발입니다. 타르는 피부에 달라붙습니다. 떼어내려 하면 피부가 함께 벗겨집니다. 낙인도 진화합니다. 더 이상 단순히 A자가 아닙니다. 악마의 형상이 이마에 새겨집니다. 뱀이 뺨에 새겨집니다. 가슴에, 허벅지에, 몸 전체가 캔버스가 됩니다. 죄의 지도가 됩니다. 뜨거운 쇠가 살을 지집니다. 타는 냄새가 납니다. 인육이 타는 냄새는 독특합니다. 한 번 맡으면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브랭크 또는 스콜드의 제갈. 이것은 진정한 공학적 걸작입니다. 쇠로 만든 틀이 머리 전체를 감쌉니다. 자물쇠로 잠깁니다. 안쪽에는 가시가 돋친 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혀 위에 놓입니다. 입을 다물면 가시가 혀를 뚫습니다. 말을 하려 하면 혀가 움직이고 가시가 더 깊이 밝힙니다. 피가 입안에 고입니다. 삼켜야 합니다. 질식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착용한 채로 거리를 행진해야 합니다. 몇 시간씩, 때로는 하루 종일 먹을 수 없습니다. 음식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들어간다 해도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침묵의 강요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없습니다. 침묵이 도덕적인 것으로 강요됩니다. 스톡과 필러리, 이것들은 단순한 장치들입니다. 나무 판자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머리와 손이 들어갑니다. 잠깁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대로 둡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습니다. 눈이 오면 눈을 맞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면 화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날씨보다 더 나쁜 것은 사람들입니다. 죽이는 것만 빼고 무엇이든 허용된다. 이것이 규칙입니다. 침을 뱉습니다. 소변을 봅니다. 여자의 몸에 직접 성폭행이 일어납니다. 공공장소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벌의 일부입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허용됩니다. 심리학적으로 각본을 써봅시다. 당신은 물속에 잠깁니다.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폐가 터질 것 같습니다. 열하나. 의식이 희미해집니다. 15. 올라옵니다. 공기가 얼마나 달콤한지. 하지만 5번 숨을 쉬기도 전에 다시 내려갑니다. 혀는 가시에 찢깁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으려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반사적으로 혀가 움직입니다. 더 많은 피가 흐릅니다. 타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입니다. 자신의 피부가 타는 냄새입니다. 공동체의 공모,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성들도 참여합니다. 돌을 던지지 않으면 자신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왜 저 여자를 동정하는가? 혹시 당신도? 그래서 던집니다. 더 열심히, 더 크게 외치면서 수능의 신호로서 안전을 위해서 내기가 벌어집니다. 몇 번 담그면 죽을까? 저 재갈을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까?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라임이 붙습니다. 아이들이 배웁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집니다. 처벌은 문화가 됩니다. 하지만 굴욕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자가 죽지 않을 때, 여자가 여전히 죄를 부인할 때, 그럴 때는 더 강한 것이 필요합니다. 불이 정화합니다. 화형은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간통녀가 불태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비쌉니다. 나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귀족 신분이면서 계승 문제를 위협하는 경우, 여러 파트너와의 관계를 고발받은 경우, 간통과 마법이 함께 고발된 경우,
번들로 묶인 죄목들, 처형전에 고문이 있습니다. 고백을 추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빨갛게 달군 집게로 살을 뜯어냅니다. 손가락 사이에, 가슴에, 성기에 부츠를 신깁니다. 특별한 부츠, 안쪽에 쐐기가 있습니다. 조여집니다. 발가락 뼈가 부서집니다. 발목이 으스러집니다.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배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그리고 배를 밟습니다. 물이 분출됩니다. 내장이 손상됩니다.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대부분은 고백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했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고백이 나오면 자비가 주어집니다. 교수형 대신 화형.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자비였습니다. 왜냐하면 화형은 더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졌으니까요. 장작더미의 안무는 과학입니다. 유황과 송진을 바릅니다. 몸에 직접 빨리 타도록. 하지만 동시에 나무를 층층이 쌓습니다. 마른 나무, 젖은 나무, 다시 마른 나무. 왜? 열과 연기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죽이고 싶으면 마른 나무만 사용합니다. 오래 고통받게 하고 싶으면 젖은 나무를 섞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지만 불은 천천히 번집니다. 기둥에 묶입니다. 밧줄은 팔과 다리와 가슴을 감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불이 붙습니다. 처음에는 발에서 시작됩니다. 열기가 느껴집니다. 점점 강해집니다. 피부가 물집으로 변합니다. 물집이 터집니다. 액체가 흐릅니다. 살이 까맣게 변합니다. 갈라집니다. 냄새를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타는 고기 냄새, 타는 머리카락 냄새, 타는 옷 냄새. 섞여서 하나의 지독한 향기가 됩니다. 군중은 천으로 코를 막습니다. 하지만 떠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봐야 합니다. 목소리가 변합니다. 비명은 처음에는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점점 동물적으로 변합니다. 성대가 손상되면서 연기가 폐를 채우면서 그리고 마침내 침묵이 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후 근육 수축이 있습니다. 몸이 움직입니다. 팔이 들립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군중은 숨을 죽입니다. 저것 봐,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열에 의한 근육 반응일 뿐입니다. 정치적 메시징도 중요합니다. 처형은 축제일이나 성일에 맞춰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구경거리가 필요할 때, 치안관들은 자비를 보여줍니다. 카메라를 위해서, 아니 기록을 위해서 나는 그녀에게 고통 없는 죽음을 명령했다. 목을 졸라 죽인 후에 태우라고. 이것이 공식 기록입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지역적 차이는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여자를 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명이 있었습니다. 수녀원으로 보내지거나 평생 감금되거나. 하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같았습니다. 신성화된 공포,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된 테러, 불길에서 돌로, 공동체의 손이 직접 죽음을 전달합니다. 돌로 치는 형벌, 투석형. 이것은 여러 문화권에서 실행되었습니다. 법적, 신학적 틀이 있는 곳에서 고발이 있습니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4명. 하지만 때로는 자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이라 해도 재판이 있습니다.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소가 정해집니다. 공개된 장소, 모두가 볼 수 있는 곳, 구덩이가 파입니다. 허리까지 또는 가슴까지. 여자는 그 안에 서게 됩니다. 흙이 다시 채워집니다. 다져집니다. 그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고정되었습니다. 돌의 크기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빨리 죽습니다. 적당한 크기, 주먹만한, 손에 딱 맞는, 던지기 좋은 실행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돌은 고발자가 던집니다. 또는 권위자가, 판사나 종교 지도자.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나는 이 판결을 승인한다. 그 다음은 공동체의 차례입니다. 연쇄적인 폭포처럼 수십 개,
수백 개의 돌들이 날아옵니다. 의학적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첫 번째 돌들은 아마도 어깨나 가슴에 맞을 것입니다. 멍이 듭니다.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하지만 아직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점점 더 많은 돌들이 옵니다. 얼굴에 맞습니다. 턱이 부서집니다. 이가 부러집니다. 코가 으스러집니다.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비명조차 제대로 지를 수 없습니다. 내부 출혈이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행됩니다. 비장이 파열됩니다. 간이 손상됩니다. 신장이 터집니다. 혈액이 복강에 채워집니다. 외상성, 뇌손상, 두개골, 골절, 뇌진탕, 뇌출혈. 하지만 의식은 오래 지속됩니다. 놀랍도록 오래. 뇌는 마지막까지 버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몇 분에서 몇십 분. 돌의 수와 정확도에 따라, 군중의 열정에 따라 때로는 빨리 끝납니다. 대형 돌이 머리에 직격하면, 하지만 그것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느립니다. 점진적입니다. 축적됩니다. 죽음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시체는 그대로 남겨집니다. 전시물로서 새들이 옵니다. 개들이 옵니다. 뜯어먹습니다. 며칠 후 시체는 수거됩니다. 하지만 매장되지 않습니다. 태워집니다. 재는 흩뿌려집니다. 바람에, 강에, 이름은 억압됩니다. 기록에서 지워집니다. 완전한 말소, 윤리적 서술을 해야 합니다. 도덕적 외주화. 나는 단지 하나의 돌만 던졌다. 이것이 각 참여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누적된 효과는 살인입니다. 집단살인. 의례적 언어가 잔혹함을 가립니다. 정의를 실행한다. 신의 뜻을 따른다. 공동체를 정화한다. 아름다운 단어들이 추악한 행위를 포장합니다. 공동체적 돌에서 개인적 칼날로 죽음 없는 신체 훼손.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로 가봅시다. 무굴 제국 시대 아우랑제브 치하에서 나크타나 코 절단형이 성문화된 처벌 체계의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코는 명예의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얼굴의 대칭과 정체성의 중심, 그래서 표적이 되었습니다. 도구가 있습니다. 나카타르라고 불리는 곡선형 칼날, 특별히 이 목적을 위해 제작됩니다. 날카롭습니다. 매우 날카롭습니다. 무디면 더 고통스러우니까요. 빠르고 깨끗한 절단이 자비입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한 번의 휘두름, 코 전체가 제거됩니다. 연골, 피부, 모든 것,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출혈, 코는 혈관이 많습니다. 제대로 지혈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쇼크, 극심한 고통과 심리적 충격, 폐혈증, 감염은 거의 필연적입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대에. 하지만 즉각적인 위험보다 더 끔찍한 것은 평생의 결과입니다. 호흡이 변합니다. 코를 통한 호흡이 불가능해집니다.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합니다. 발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목소리가 비음이 됩니다.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미각도 대부분 사라집니다. 만성 목 감염, 직접 공기가 목으로 들어가니까요. 사회적 죽음은 완전합니다. 결혼할 수 없습니다. 누가 코 없는 여자를 원하겠습니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보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저 여자는 간통녀였다. 낙인은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영원히 가정에서는 위협의 전시물이 됩니다. 칼날은 보이는 곳에 보관됩니다. 저것 봐라. 네가 불복종하면 저렇게 된다. 딸들에게, 며느리들에게, 하녀들에게 살아있는 경고로서의 삶, 지역적 격화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만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귀도 잘립니다. 눈꺼풀도 잘립니다. 입술도 잘립니다. 유방훼손, 손가락 절단, 몸이 텍스트가 됩니다. 죄의 텍스트. 각 상처가 문장입니다. 각 흉터가 단어입니다. 재건 시도는 있었습니까? 초기에 인공 보철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현대 수술도 제한적입니다. 연골을 완전히 재생할 수 없습니다.
외형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처벌은 얼굴에 영원히 남습니다. 한 사례를 구성해 봅시다. 여러 기록을 종합한 것입니다. 16살 소녀, 그녀는 웃었습니다. 시장에서 한 남자에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부정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남편이 결정했습니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만장일치, 남편이 직접 집행자가 됩니다. 칼을 갈습니다. 소녀는 묶입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이웃들은 문을 닫습니다. 이것은 가족 문제입니다. 칼이 휘둘러집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동쪽으로, 중국으로, 통제는 발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중국의 전족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관습적 전족과 처벌적 재결박을 구별해야 합니다. 간통녀에 대한 처벌적 재결박은 다릅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관습적 전족은 작은 발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위한, 신분을 위한. 하지만 처벌적 재결박은 파괴를 위한 것입니다. 이미 묶여있던 발을 다시 풉니다. 뼈는 이미 변형되어 있습니다. 아치는 부러져 있습니다. 발가락은 아래로 접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심하게 아치를 다시 부숩니다. 이미 부러진 뼈를 다시 부숩니다. 발가락을 더 세게 접습니다. 썩도록. 그리고 붕대를 더 올립니다. 발목을 지나 종아리까지 단단히, 너무 단단히 혈액순환이 차단됩니다. 허혈이 유도됩니다. 조직이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괴사가 시작됩니다. 과정은 느립니다. 매일 조금씩 조입니다. 일정이 있습니다. 첫날 한 차례 조임, 둘째 날 두 차례 조임, 계속 감염이 시작됩니다. 냄새가 방을 채웁니다. 썩는 살의 냄새, 자주 기절합니다.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죽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거부됩니다. 너는 살아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삶의 결과는 거의 완전한 부동입니다. 걸을 수 없습니다.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완벽한 포로입니다. 매음굴에 이상적입니다. 도망칠 수 없으니까요. 집안의 감금에 이상적입니다. 그녀를 정죄한 가족에 대한 의존, 공개 전시 경제도 있었습니다. 간통녀들을 우리에 가둡니다. 전시합니다. 입장료를 받습니다. 고백 공연을 시킵니다. 돈을 내고 보러 옵니다. 도덕적 교훈으로 화폐화됩니다. 저것 봐라, 죄의 결과를. 문화적 층위도 중요합니다. 중국 문화에서 발은 친밀한 부분입니다. 성적인 부분입니다.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강제 노출과 파괴는 성적 굴욕과 동등합니다. 문화적 맥락에서 북쪽과 서쪽으로, 게르만과 동유럽으로 물과 땅에서 느린 죽음을 설계하는 장치들. 익사, 우리의 공학은 정교합니다. 쇠막대의 간격이 계산됩니다. 너무 넓으면 몸이 빠져나갑니다. 너무 좁으면 물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적당히 몸의 윤곽을 따라 만들어집니다. 맞춤형 강 위에 볼을 설치합니다. 우리를 매답니다. 도르래 시스템으로 점진적으로 내리고 올립니다. 한 번에 완전히 잠기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빨리 끝나니까요. 조금씩 무릎까지 올립니다. 허리까지 올립니다. 가슴까지, 목까지, 그리고 마침내 머리까지. 하지만 오래 두지 않습니다. 올립니다. 숨을 쉬게 합니다.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내립니다. 저산소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서 관객 경제가 있습니다. 내기가 벌어집니다. 몇 번 잠수해서 의식을 잃을까? 운영자의 전문성이 자랑거리입니다. 나는 즉각적인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생존자들은 뇌 손상을 입습니다. 폐 손상을 입습니다. 평생 물 공포증을 가집니다. 산채로 매장하는 의뢰도 있습니다. 먼저 구덩이를 파괴합니다. 자신의 무덤을 심리적 고문입니다. 각 삽질이 자신의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충분히 깊어지면 들어가게 합니다. 서서 흙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느리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목까지 차올랐을 때 멈춥니다. 고백할 기회를 줍니다. 내 죄를 인정하라. 그러면 자비를 베풀겠다. 대부분은 고백합니다. 무엇이든 인정합니다. 멈춰달라고. 하지만 고백 후에도 계속됩니다. 자비는 빠른 목 절단을 의미합니다. 산채로 묻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비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마지막 덮기가 있습니다. 얼굴 위로 흙이 쏟아집니다. 어둠이 옵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어둠.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흙이 입으로, 코로 들어옵니다. 폐로 들어옵니다. 질식은 익사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느립니다. 의식은 몇 분간 지속됩니다. 공포 속에서, 어둠 속에서, 혼자서 변형도 있습니다. 머리를 땅 위에 남겨두는 매장. 목까지만 묻습니다. 머리는 노출됩니다. 며칠 동안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밤에는 추위가 옵니다. 곤충들이 옵니다. 얼굴에, 눈에, 입에 새들이 쪼아댑니다. 아직 살아있는데 공동체 생활은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그 옆을 지나다닙니다. 장을 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합니다. 살아있는 시체 주변에서 가족의 공모도 구조의 일부입니다. 남편이 첫 삽에 흙을 던집니다. 아들들이 돕습니다. 딸들은 보게 됩니다. 경고로서 공포는 교육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대가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도 최악의 처벌이 있습니다. 죽이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 끝없는 성적 노예와 비잔티움의 국립매음굴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것은 형벌이었습니다. 직업이 아니라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매춘은 끔찍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언제 일할지, 누구를 받을지, 때로는 거부할 권리도. 하지만 형벌로서의 매음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가 뜨면 시작됩니다.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식사 시간도 최소한입니다. 빨리 먹고 돌아와야 합니다. 손님들이 기다립니다.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폭력적인 손님도, 병든 손님도, 더러운 손님도 모두 받아야 합니다. 국가에 지불하는 비용은 최소한입니다. 동전 몇 입,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가격, 접근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가지 않습니다. 음식은 최소한만 주어집니다. 살아있을 정도로만, 일할 수 있을 정도로만. 표시는 영구적입니다. 얼굴에 문신이 새겨집니다. 이마에, 뺨에 무엇을 새길까요? 매춘부를 의미하는 기호 또는 간통녀를 의미하는 단어. 손에도 문신을 새깁니다. 손바닥에 숨길 수 없도록, 도망쳐도 즉시 알아볼 수 있도록, 붙잡아서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하루의 삶을 자세히 봅시다. 30명에서 50명의 손님, 어떤 날은 더 많습니다. 각각 몇 분에서 몇십 분 계산해 봅시다. 하루 12시간, 50명, 평균 15분. 쉬는 시간 없이 부상이 누적됩니다. 찢어짐, 멍, 내부 손상, 치료는 최소한입니다. 일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면 치료하지 않습니다. 감염은 흔합니다. 성병들, 항생제가 없던 시대, 매독이 퍼집니다. 임질이 퍼집니다. 치료 없이 진행됩니다. 고통이 일상이 됩니다. 배뇨할 때마다, 성관계 때마다 임신은 불가피합니다. 피임은 없습니다. 배가 불러오면 계속 일합니다. 임신은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어떤 손님들은 오히려 선호합니다. 출산은 제대로 된 도움 없이 이루어집니다. 산파도 없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돕습니다. 같은 처지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도 국가의 재산입니다. 노예입니다. 딸이면 성장해서 같은 매음굴에서 일합니다. 아들이면 다른 곳으로 팔립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키울 권리가 없습니다. 몇 주의 회복 기간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5년 생존율을 생각해 봅시다. 낮습니다.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은 3년 안에 죽습니다. 질병으로, 폭력으로, 출산 합병증으로, 자살로, 자살 방지 조치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은 없습니다. 밧줄은 없습니다. 창문은 막혀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고통받으면서 살아있는 경고로서 심리적 파괴는 완전합니다. 해리가 일어납니다. 정신이 몸에서 분리됩니다. 자아가 분열됩니다. 이름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번호입니다. 3번 방이 여자.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침묵이 옵니다. 말하지 않게 됩니다.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가 뜨는 것이 공포가 됩니다. 새로운 날은 새로운 희망이 아닙니다. 새로운 날은 새로운 선고입니다. 또 하루, 또 50명, 또 12시간의 지옥, 끝이 없습니다. 죽음만이 출구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스템이 다른 곳에도 있었습니다. 신전 노예제를 무기화했을 때, 대바다시 유형의 관습이 처벌로 사용되었을 때 신에게 결혼시킵니다. 패러디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사제들과 순례자들이 접근권을 갖습니다. 종교적 의무로 포장됩니다. 아이들도 같은 운명을 물려받습니다. 대물림되는 함정입니다. 군사 매음굴과 막사 추종자들도 형벌 노동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낮에는 행군합니다. 밤에는 침해당합니다. 병사들을 위해서, 사기를 위해서 적합하지 않은 자들은 버려집니다. 길가에 시신은 묻히지 않습니다. 경고로 남겨집니다. 빅토리아 시대에 인증된 병원들도 논란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염병법 하에서 의료화된 구금, 침습적 검사들, 의원성, 해악, 치료와 성적 착취 사이의 흐릿한 경계. 모든 이 시스템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말소입니다. 이름의 상실입니다. 침묵입니다. 해가 뜨는 것이 새로운 선고가 됩니다. 자살 방지는 고통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루크리치아에게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현재로 1492년 2월 피렌체, 우리가 시작했던 곳 두크리치아는 광장에 서 있습니다. 돌들이 날아옵니다. 하나가 그녀의 관자놀이를 맞춥니다. 피가 눈으로 흐릅니다. 또 하나가 가슴을 맞춥니다.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그녀는 쓰러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던집니다. 땅에 누운 몸에 돌 상처에서 감염이 시작됩니다. 의료 처치는 없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제는 마지막 의식을 거부합니다. 그녀는 죄인입니다. 신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보는 것이 금지됩니다. 어머니가 죽어가는 것을 나흘째 되는 날, 그녀는 죽습니다. 혼자서, 고통 속에서, 치욕 속에서 이제 수학을 해봅시다. 불균형의 수학. 남자가 간통을 저지르면 벌금. 대부분의 문화에서 얼마? 몇 달치 수입. 때로는 추방. 일시적인 몇 년. 그리고 돌아옵니다. 새로 시작합니다. 사회적 지위는 대부분 유지됩니다. 여자가 간통을 저지르면 죽음 또는 죽음보다 더한 것. 우리가 본 모든 것들. 강, 칼, 불, 돌, 우리, 무덤, 매음굴. 차이가 보입니까? 이것은 동등한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멸입니다. 그리고 고발 자체를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고발이 진실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기를 압니다. 지참금 분쟁. 남편이 지참금을 원하지만 아내는 필요 없습니다. 고발합니다. 지참금은 그의 것이 됩니다. 상속, 책략. 아내가 죽으면 재산은 그에게 갑니다. 재혼, 동기. 새로운 아내를 원합니다. 더 젊은, 더 부유한 현재 아내를 제거해야 합니다. 고발이 해결책입니다. 사업 경쟁. 라이벌의 아내를 고발합니다. 라이벌은 명예를 잃습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도구적 허위 고발. 이것이
시스템이었습니다. 여자를 제거하는 법적 수단,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의심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발 자체가 유죄 판결입니다. 공동체 심리학도 중요합니다.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왜? 공모자가 되지 않으려면 참여해야 했습니다. 돌을 던지지 않으면 당신도 의심받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으면 당신도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중의 결속은 잔혹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함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됩니다. 함께 조롱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됩니다. 저 여자는 그들입니다. 타자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종교적 제재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문은 참회로 재구성됩니다. 그녀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은 정화입니다. 죄를 태워내는 것입니다. 반대는 신성모독과 동등합니다. 신의 뜻에 반대하는 것입니까? 반역과 동등합니다. 왕의 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날짜를 봅시다. 최근성을 확인합시다. 투석형은 여전히 법으로 존재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오늘날 2025년에 코절단은 현대 분쟁에서 보고됩니다. 무기로서, 공포의 도구로서 명예살인은 계속됩니다. 산성공격은 역사적 통제의 직계 후손입니다. 얼굴을 파괴하는 것, 정체성을 말소하는 것. 디지털 시대는 새로운 형태의 필러리를 만들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온라인 수치심, 전 세계가 관객입니다. 영원히 기록됩니다. 삭제할 수 없습니다. 중세의 광장은 이제 인터넷입니다. 돌은 이제 댓글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까요? 문명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아닙니다. 가장 취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고발받은 자를, 무력한 자를, 목소리 없는 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정적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소비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려고 배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는 오락입니다. 기억은 책임입니다. 이름 없는 자들을 기립니다. 강바닥의 뼈들, 도시 광장의 재, 표시 없는 무덤들. 그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유전적 트라우마를 생각해 봅시다. 문화적 트라우마를 세대를 거쳐 전달됩니다. DNA에, 이야기에, 침묵에, 할머니가 말하지 않았던 것들, 어머니가 경고했던 것들, 조심해라. 네가 여자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이 유산입니다. 역사적 문해력을 옹호합니다. 과거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과거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프롤로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이름으로, 하지만 같은 논리로 법적, 윤리적 경계를 생각해 봅시다. 신체 자율성을 보호하는 권리들. 이것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방벽입니다. 과거의 공포가 부활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 권리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위험에 빠집니다. 서약과도 같은 구절로 끝냅시다. 루크리치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수백만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백만을 잔혹함을 잔혹함이라고 부릅니다. 완고거법을 거부합니다. 명예살인이 아닙니다. 살인입니다. 정화가 아닙니다. 고문입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박해입니다. 세상에 헌신합니다. 고발이 절멸과 같지 않은 세상에, 의심이 사형 선고가 아닌 세상에, 여성의 몸이 전장이 아닌 세상에, 마지막 시각적 이미지로 돌아갑시다. 강을 봅니다.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어 있습니다. 화영대를 봅니다.
해체되었습니다. 칼날을 봅니다. 박물관에 있습니다. 우리를 봅니다. 녹슬었습니다. 장면은 조용한 거리로 돌아옵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곳.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세상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함으로써, 말함으로써, 저항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성별 기반 폭력에 대해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루크리치아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책임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지는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옛날이 더 좋았다고 말하면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 더 좋았는지를. 다음에 누군가 전통을 이상화하면 물어보십시오. 어떤 전통인지를. 누구를 희생시킨 전통인지를. 진보는 직선이 아닙니다. 진보는 투쟁입니다. 매일의 투쟁입니다.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쟁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영상이 불편했다면 그것이 목적입니다. 역사는 편안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편안함은 공모의 시작입니다. 공유하십시오. 이 이야기들을 불편하더라도, 아니, 특히 불편하기 때문에 침묵은 망각으로 이어집니다. 망각은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교육하십시오. 젊은 세대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그래서 그들이 막을 수 있도록.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성별 기반 폭력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 침묵하지 마십시오.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역사는 방관자들로 가득합니다. 영웅이 되십시오. 루크리치아와 수백만의 이름 없는 여성들이 목소리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기억에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합시다. 우리의 선택을 현명하게 사용합시다. 우리의 생존을 의미 있게 만듭시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거의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과거의 어두운 진실을, 불편하지만 필요한 역사를 계속 다루겠습니다.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새 영상을 조금 더 일찍 보고 싶으시다면 가입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떤 역사적 주제를 다뤄주길 원하시는지도요.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기억하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